안녕하세요. 방재홍 강사입니다. 방금까지 이제 채팅으로 조금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정식으로 웹캠을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영단기 어학원에서 지금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방재홍 강사입니다. 아까 그 이제 채팅창은 좀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제 강의 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우선에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가 하게 될 이 영단기 TV 제가 맡고 있는 방지원의 파트 7 만점 필살기는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우리가 토익 공부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토익을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토익이 완전 처음인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고득점에 올라갔는데 뭐 850 이상 올라가고 했는데 내가 유난히 파7 때문에 지금 점수 정체다. 900점은 나오는데 950 넘고 싶다. 근데 파7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두루 레벨에 상관없이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우리가 뭐 유료로 들으시는 이제 강좌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특강 같은 것도 가끔 올리거든요. 예, 그런 강좌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초반에도 제가 채팅으로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너무 긴 시간을 너무 방대한 양을 혹은 너무 복잡한 지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파7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의 개념을 잡는 연습을 당분간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다룰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쉬운 내용을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영어 시험 점수 따야지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놓치게 됩니다. 이제 시험이긴 하지만 결국은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오늘 첫날이긴 한데 아까 채팅으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퀴즈 있습니다. 퀴즈 이제 통해서 두 분을 뽑을 거예요. 퀴즈 정답자 두 분을 뽑아서 한 분은 기프티콘, 커피 쿠폰 쏘아드리고 나머지 한 분은 영단기 플래너 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진 영단기 플래너 있고 지금 아직 이제 연초다 그죠? 2018년 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곧 이제 한 분 또 드릴게요. 커피 쿠폰 한 분, 그 다음에 플래너 한 분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후기 써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영단기 방송 영단기 TV 보시고 제 수업 들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후기 남겨주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 둘 그리고 영단기 플래너 하나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게시판은 여러분들 영단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왼쪽 보시면 영단기 선생님이라고 나와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명단이 쭉 뜨는데 제 이름 방재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선생님 사이트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후기 남겨주시면 돼요. 후기 내용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잘 썼다라고 판단되는 세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두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래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짜고짜 지금 뭘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짜고짜 뭘 할 거냐면, 퀴즈를 낼 거예요. 근데 퀴즈를 내기를 하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자, 퀴즈 제한 시간 10초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어 공부하죠. 근데 영어가 아니고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우리말 지문, 여러분들 이제 좀 긴장 푸시라고 우리말 지문 한 단락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문을 시간 제한에 있습니다. 10초.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퀴즈에 나오는 지문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딱 한 문제 낼 거예요. 절대 어렵게 안 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긴장 풀 수 있게끔 쉬운 문제 되니까 다만 지문만 빨리 읽으시면 돼요. 빨리 읽어보시고 문제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한번 글 올려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제가 좀 흔들리나요? 좀 흔들면서 내가 했나? 네. 자, 올려주시고 준비됐냐면 제가 시계는 제 시계로 잴게요. 10초 정도 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여드립니다. 지문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말입니다. 예, 10초 됐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절대 어렵게 안 낸다고 말씀드렸죠. 쉬운 질문입니다. 보시고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문제, 단어를 읽을 때 글 내용이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닌 단어 전체를 인식한다라는 이 이론은 어느 대학 연구입니까? 어느 대학 연구? 예, 올려주세요. 예, 오답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오답들 속출. 다 오답이에요. 지금 올라온 거 다 오답이에요. 예. 이거 안 뽑히면 어떻게 하지? 예, 걱정되는데? 우리말이 안 되네?
예, 한 명 나왔습니다. 하트 5481번. 하트 5481번. 예, 그리고 쫑가 세븐. 예, 쫑가 세븐. 한 분만 더. 아, 예, 안 나오네. 예, 오잡도 속출. 한 분만 더. 예, 나왔네요. 코은빈인가? 이거? KOHEUNBIN. 예, 요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쿠폰 두 분, 그리고 한 분은 플래너,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제시했던 그 지문 있죠? 우리말 보여드릴게요. 이제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조금 더 드릴게요. 조금 더.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들도. 자,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번 다시 글은 이제 보여드리고 문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자, 단어를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닌 단어 전체를 인식한다는 이 이론. 어느 대학의 연구인가? 그래서 우리 아까 글을 보니까 캠브리지라고 이제 잘못 올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써져야 되는데 써져 있는구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세 분 제가 뽑아드렸죠. 캠브리지라고 하신 분은 다 이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엉뚱하게 이게 토익하고 이게 뭔 관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파7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정답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근거. 예, 또 올려주세요. 글을 써주세요. 채팅창에. 자, 우리 정답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 상식이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고. 네, 답이 없어 왜? 그렇죠. 나왔네 이제. 나왔습니다. 지문의 근거에서 답을 찾으세요. 아무리 내 상식으로 이게 맞는 건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하는데라고 생각되더라도 지문에 그게 아니고 딴 게 나와 있으면 그걸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캠브리지 대학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캠리프지 대학이라는 대학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자세히 볼 시간 드렸죠. 뒤에도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발음도 안 돼, 이거 심지어. 잘못된 말이야.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 국어에 따르면, 연결 국어가 아니고 뭐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뒤에도 틀린 거 되게 많죠. 두 번째 줄로 가시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가보시면, 하것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올바른 표현을 일부러 단어 몇 개 위치를 글자 위치를 몇 개 바꿔서 엉뚱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10초 드릴 때 여러분들 읽어볼 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주장이 없었어. 아,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고 통째로 인식을 하는구나. 요 개념은 다 파악을 하셨죠. 10초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원문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어로 결국 원래 나왔던 거고, 이 번역은 이제 인터넷에 떠드는 겁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도 한번 보시면 좀 이제 틀리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파7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말고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 지문에서 찾으라는 거. 내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거 개념을 적용을 시키면, 원래 있던 원문 보여드릴게요. 이제 영어로 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이제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한글 아까 그 지문이 나왔던 거보다 이게 금방 틀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좀 눈치가 빠르시다고 생각하셨을 건데 이 캠리프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거 틀린 거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나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가 아니라 네이티브일수록 인식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네이티브일수록 통째로 보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캠리프지가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인지심리학에서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맞추신 분들은 제가 상품을 드리긴 하지만 너무 좋아하실 건 아니에요. 나는 언어 능력이 좀 딸리는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아무 의심 없이 쭉쭉 보시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신 분들은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예, 또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자, 위쪽에 제일 첫 번째 별표 보시기 바랍니다. 파7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이런 겁니다. 문장 단위에도 주제가 있죠. 문단에도 주제가 있죠. 글 전체에도 주제가 있죠. 예,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 좋은 습관 세 번째, 문장을 성분별로 분석하는 거. 이거는 외국어일수록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익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도 결국 토익 점수를 높이려면 우리말에 가깝게 언어 구사 능력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보여드렸던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정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수정된 버전. 자, according to a researcher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바른 거죠. 뒤에 보세요. 캠브리지라고 제대로 나와 있죠. 아까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말도 안 돼 이거. 그 순서 자체가 완전 틀렸죠, 그죠? M하고 A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 어려운 말로 단어 우월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인식을 할 때, 문장을 인식을 할 때 통째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세부적인 상황,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까 반대로 제가 퀴즈를 맞추신 분은 상품을 주긴 했지만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말로도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모든 세계에 있는 언어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말이나 영어 같은 거, 뭐 독일어 이런 것도 좀 통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앞쪽에 제일 앞에 있는 스펠링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A, according to에서 A,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스펠링 있죠. G. 예, 요것만 제대로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건데 뒤죽박죽 섞어도 올바르게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라는 이론이 단어 우월 효과라는 뜻입니다. 그 이론이 이제 그 이론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뒤죽박죽 된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리서치도 제일 앞에 있는 R은 맞죠. 그리고 뒤에 있는 CH, H도 맞죠. 근데 중간에 오순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리서치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는 거야. 착각이긴 하지만 전체 문맥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하진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그런 약간 뭐 질병 같은 것도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이나 이런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잘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하시고, 우리말로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스푸너리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런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스푸너리즘하고 단어 우월 효과는 완전 다른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말 네 글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 뭐가 틀렸지 이렇게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백구김범. 잘못됐죠, 뭐요? 제가 바른 거를 말을 해버렸네. 백구김범은, 잘못 말했죠? 예, 죄송해요. 제가 첫날에 좀 많이 헷갈려. 백구김범이 아니고 뭐예요? 백범김구. 그래서 우리 단어 오순을 바꿔도 원래 우리가 워낙에 통째로 많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지 맞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전이죠. 예전에 약간 아재 개그인데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소보로 아저씨 꼼보빵 주세요 이런 거. 말실수 같은 거 단어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있는 게 요것도 좀 고전입니다. 약간 아재 개그인데 원장 선생님 된장찌개 나왔습니다인데 된장님 원장찌개 나왔습니다. 된장님 원장찌개 나왔습니다.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이거 틀린 건데 이렇게 인식되는 것들 있죠. 네, 비슷하게 들리죠.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능제부. 예, 기능제부. 뭐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재능기부요. 재능기부. 근데 들으면 뭔지는 아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말인데.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정확하게는 이제 스푸너리즘이라 그러고, 사실은 우리 단어 안에서 이렇게 스펠링을 바꾸는 거는 이제 단어 우월 효과라 그러는데, 우리 뭐 그건 구분하지 맙시다. 포인트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 겸 본론입니다. 이제 시간 또 드릴게요. 요건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릴 건데, 아까 수정된 버전 있죠. 원래 맞는 버전. 그걸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드렸는데, 자, 수정된 버전을 여러분 천천히, 아까 우리말로 이미 봤으니까 좀 쉬울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제가 두 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참고로 이제 스푸너리즘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스푸너가 그 진짜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거는. 자, 보셨나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a researcher, 어떤 연구원에 따르면 at Cambridge University, 이제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 대학교 연구원에 따르면 it doesn't matter, 안 중요하대. In what order? 자, 요럴 때 order 무슨 뜻입니까?
근데 해석은 안 할게요, 일부러. 조금 더 이게 문제로 나와. in what order는 해석 안 하고 넘어갑니다. The letters, 우리 letter가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 글자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In a word are. 그래서 이거는 안 중요해. 그런데 the only important thing,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대디아에 나옵니다. The first and last letter. 단어가 있으면 뭐 4개짜리 단어든 5개짜리 단어든 긴 단어든 첫 번째 글자와 제일 끝자리에 있는 문자가 be at th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하다. 자, 뒤에 the rest, 나머지죠, 나머지. 나머지는 can be a total mess. 자, mess는 우리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mess, 지저분한 걸 mess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you can still read it without problem. 문제 없이 여전히 뒤죽박죽 돼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제에 해당하는 게 제일 끝에 나옵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Human mind does not read.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읽지를 않는데요. Every letter by itself. 모든 글자를 그 자체로 읽어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으면 L-E-T-T-E-R-D니까 아, 레터 글자구나. 이렇게 인식 안 한다는 거야. 레터를 통째로 본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죠. But the word as a whole. 요거 우리 파트 5, 6에도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우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As a whole이라고 하면 통째로, 전체적으로. 단어를 글자 하나하나씩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석까지 이제 완벽하게 해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셨죠? 이제 두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What is indicated? 자, 우리 indicated라 그러면 암시하다죠. 그래서 추론 문제입니다. 무엇이 암시되었는가? According to the passage. 이 지문에 따르면 무엇이 암시되었는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A부터 D까지 한번 쭉 보시고 정답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퀴즈, 뭐 상품은 없어요. 네, 시간 드릴게요. 쭉 보세요. 많이 흔들리나? 저 다리 진짜 흔들리네 실제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건드렸나? 지금 괜찮죠? 예, 조심할게요.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책상을 쳤다네요. 예, 죄송합니다. 치는 줄도 몰랐어. 수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손 동작을 하니까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자, 푸셨네요. 예,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몇 번 정답? 자, 암시된 거, 올바른 거. 예, D번 정답. 뭐 C번이 올라왔네. 뭐야, B번도 왜 이래? 예, 장난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정답 D번입니다. D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People perceive. 또 요거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혹시? perceive가 무슨 뜻이에요? 인식하다. 그죠? 인식하다. each word, 각 단어를 인식을 하는데, inner text,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인식을 하는데, in its entirety. 자, 토익 공부 좀 이제 실전반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아, 요 표현 몰라서 틀렸구나. 예, 요거 실전반 단계 가시고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in its entirety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as a whole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통째로, 빠짐없이, 통째로 인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파세면서 제일 중요한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한 번 더 해석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텍스트에 나와 있는 각 단어를 통째로 인식을 하지 하나하나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자, 오답들 우리 거꾸로 갑시다. C번 보여드릴게요. People can usually understand a text. 사람은 보통 텍스트를 이해를 하는데 even if 나왔습니다. The words in it, 그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이 are jumbled up. 자, jumbled up이라 그러면 막 뒤섞여 있는 거 아까 메스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문장을 이제 정답으로 많이 착각하신 분들은 뭐냐면 틀린 문장이 아니야. 틀린 문장이 아니야. 우리가 단어가 섞여 있더라도 텍스트를 이해를 하는데 글 내용은 텍스트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묻는 내용이 아니고 뭡니까?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텍스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주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이 글의 내용이 아니야. 예,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C번이 함정입니다. 자, B번. 자, people recognize a word. 이건 완전 반대네. By reading each letter in it.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 문자를 읽음으로써 인식하지는 않죠. 요거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즉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를 볼 때나 아니면은 좀 아까 뭐 질환도 있다 그랬죠. 어떤 정신과 관련된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질환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번은 오답 되겠습니다. A번. A번은 아마 선택한 분이 아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People with high education.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들리 아시죠? 그죠? 거의 뭐하지 않다. Make an error in spelling. 스펠링 할 때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 이 글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로 보셔도 되고 오히려 반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 네이티브일수록 실수를 못 알아차릴 확률이 높다 그랬죠, 아까. 예,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볼게요. 2번. 2번은 또 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The word odo라는 단어가 아까 두 번째 줄에 나와요. is closest meaning to. 보통 우리 시험 때마다 매번 평균적으로 두 문제씩 나오죠.
동의어 찾기 문제라 그럽니다. 동의어 찾기 문제. 자, 오더가 있었던 문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 나올 때 주의사항 단어만 보고 푸시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보통은 우리가 단어가 뜻이 한 개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이어죠, 보통. 웬만하면 두세 개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더가 문맥에서 어떤 뜻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해석 안 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텍스트에서 오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요 문장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뭐가 안 중요하다라고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여기서 오더가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오더가 무슨 뜻이에요? In what order? 자, 그렇죠. 순서 이제 나왔네. 답 나왔습니다. 순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글자만 제대로 돼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요거였죠. 그래서 순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기 보여드릴게요. 자, 순서입니다. 순서. 몇 번 정답입니까?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2번 문제 정답. 그렇죠. 순서 배열이라고 보셔도 되고. 네, 정답 나왔네요. 네, 그렇죠. B, 그렇죠. B. 잘하셨어요. 우리 또 컨시퀀스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컨시퀀스는 결과고, 시퀀스가 뭡니까? 네, 순서. sequence of the event. 행사의 순서. 네, 그래서 정답은 B. 자, 나머지 오답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더가 토익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예요? place on order 이런 거. 예를 들면. place on order. 물건 같은 거. 자, 채팅창에. 네, 그렇죠. 주문하답니다. 주문. 명사로 주문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니까 이런 것도 되는 거야. A번. instruction. 지시. 뭐 달라고 주문하는 게 지시 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C번. command. 명령. 뭐 달라고 명령한다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D번. direction. 역시 지시라는 뜻.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맥에서 오더가 만약에 주문이나 명령이란 뜻으로 나오면 A, C, D도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한 번 더. 동의어 찾기 문제. 우리말로 동의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같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가 문맥에서 가장 적합하게 통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좀 약간 시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우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 ABC를 배웁니다. 대문자, 소문자부터 시작해서 그때 배우는데 2학기쯤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조금 배웠잖아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있어요. have 아시죠? have. 잠시 여기 쓸게요. have. 굳이 쓸 필요도 없는 단어지만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을까봐 have.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이제 그 수업 마무리하면서 이거 가려서 안 보이겠다. 한 번 더 써드릴게요. 네, 이런 보인다 그죠?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숙제 요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기대하죠. 저도 기대했어. 숙제 하나만 하면 되니까 금방 하고 놀러 가야지. 자전거 타러 가야지. 요렇게 했었는데 have를 사전에서 찾아서 have 뜻을 공책에 써오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정도인데도 have가 기본적으로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사전 찾아봐봤자 한 2개 정도 나오겠거니 후딱 하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집에 가서 사전을 뒤져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사전이 요즘은 없는 사전이에요. 시사 엘리트 사전이라고. 제가 제일 이제 정말 좋아했던 사전인데 이제 취향에 맞았으니까 사전을 보니까 뜻이 몇 개였을까요? 뜻이 대충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뭐 퀴즈는 아니지만 have의 뜻 사전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제 사전에는 몇 개가 나왔냐면 시사 엘리트 사전 아시는 분들은 아재입니다. 아재. 네. 45개 아니고 30개 안 돼요. 네. 기절할 뻔했다니까 진짜. 네, 기절할 뻔했어요. 80몇 개 했어요. 80몇 개. 지금도 80몇 개라는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11시까지 숙제했어요. 그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4시쯤에. 네, 다 쓴 거야 그거를. 예문까지 다 쓰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 에피소드를 통한 포인트는 다이어가 어차피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단어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단어도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토익을 준비하니까 그래도 단어 공부를 할 때는 영단기 복화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영단기 복화에 나와 있는 그 표제어들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익에 나오는 의미들만 뭐 예를 들면 2-3개 정도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마무리니까 오늘 이제 포인트 한 번 더, 예, 우리가 결국은 예전처럼 이제 스킬 같은 거를 해서 내가 뭐 850 이상을 맞겠다, 900 이상을 맞겠다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은 신토익 이전에도 2006년부터 이제 새로운 토익이 도입되면서 2006년에도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요령 같은 거, 스킬 같은 게 잘 안 통합니다. 더더군다나 팟7 같은 경우는 스킬 가지고 내가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거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결국은 영어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즉, 팟7은 정석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비법 같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없으니까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미를 포기하세요. 재미. 토익 공부할 때. 요거는 우리가 사실 정식 공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좀 어떤 약간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정식 수업은 아닌데, 정식 수업은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넘게 토익 시험을 계속 봤는데 단 한 번도 재밌는 지문 나온 적 없습니다. 예, 기대를 접으세요. 포기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공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재미는 포기하세요. 단 재미를 포기하고 바짝 하셔야지 빨리 2, 3개월 내에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음 주는 사실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목요일 날이 이제 설 연휴니까 학원이 문을 안 열죠. 예, 저도 못 와요. 예, 그래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이렇게 약간 좀 흥미로운 내용 될 수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사회 심리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사실 약간 흥미를 끌만한 내용으로 초반에는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예, 수고 많으셨고, 아까 정답도 많이 올려주시고 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정답도 안 올라가면 뭐 누구 뽑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오답들이 속출하긴 했지만 정답도 몇 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 연휴도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지만 채팅창 제가 한 5분 정도 띄워둘 테니까 여러분들 뭐 대화 같은 거 하시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하나만 더, 아까 후기 이벤트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기 써주실 분들 제 선생님 페이지 방재운 들어가셔가지고 후기 기왕이면 좀 자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다, 어떤 점이 도움이 됐다 이런 거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고 다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